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감동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 공감, 감동과 같은 감정은 이웃, 직장 동료와 같은 사회 구성원에게 더 깊이 헌신하게 만든다고 한다. 사리사욕이 뒤편으로 물러나면 유대감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면서 좀 더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조금 더 먼 길을 나서고자 하는 마음 등이 있다. 어쩌면 공감, 감사, 감동과 같은 감정이 인간관계가 잘 풀리거나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룹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해야 할 때 감정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당신은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기울일 수 있다. 감사는 참여와 신뢰를 구축해 준다. 감동은 동질감을 형성하고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중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좀 더 단단하게 화합하도록 도와준다. 평범한 사람에게 느끼는 경외감. 사람들은 우러러보는 누군가에게 경외감을 느낀다. 보통 왕, 축구선수, 대통령, 배우, 예술가 등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나 연예인을 볼 때 느끼는 이런 경외감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느낄 수 없을까?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도 경외감을 줄 수 있는지 측정했다. 양적 연구 외에도 질적 연구를 통해 개개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연구 방법을 택했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와 경외감을 일으킨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봤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아내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예우를 들을 때 보였던 반응에 여러 감정과 더불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는 단순하게 말해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의사들이 자신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무얼 해줄 수 있는지도요. 제 아내는 그렇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강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경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연구자들은 많은 사람이 강렬한 경이로움을 느낀 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평범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일반적으로 비범한 것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경외감이라지만 평범한 것에 비범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경이로움이지 않을까? 평범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힘과 영감의 원천이다.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우정이 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대인관계, 좀 더 정확하게는 우정을 어떻게 보았는지 알아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효용성을 추구하는 관계로 목적이 있는 관계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있을 경우에만 지속한다. 이러한 우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직장 동료, 업무상 지인을 꼽을 수 있다. 더는 이득이 없거나 얻을 게 없으면 우정도 끝난다. 두 번째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이 관계가 즐겁다고 여기는 한 지속된다. 이 두 유형의 우정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깐깐하게 선택한 우정이다. 세 번째는 선을 추구하는 우정으로 서로의 강점과 능력을 높이 사는 관계다. 이 관계에서는 우정의 상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우정은 발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서로에 대해 평생 지속되는 신뢰와 존경, 경외감을 형성할 수 있다. 예술가가 여기에 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2010년에 마리아 아브라모비치는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세계 최장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퍼포먼스 제목은 예술가가 여기에 있다였다. 장장 3개월, 하루 8시간씩 총 750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탁자 맞은편에 앉은 관람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 퍼포먼스는 관람객의 참여가 필수적이었고 큐레이터는 퍼포먼스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기우였다. 관람객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관람객들은 몇 시간 동안 줄을 섰고 그 중에는 줄을 서기 위해 침낭을 가지고 와서 미술관 바깥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다. 마리나는 나중에 현대미술관이 루르드 같았다고 평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싶어 했다는 의미다. 관람객 78명은 마리나의 맞은편에 놓인 의자에 앉기 위해 20번이나 재방문하기도 했다. 마리나는 발까지 닿는 두꺼운 울로 짠 새빨간 옷을 입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상대방의 존재에 온 시선을 집중하면서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관람객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마리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도 고작 몇 분밖에 안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퍼포먼스가 종료될 때까지 수천 명의 낯선 이들이 찾아왔고 의자에 앉아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마리나는 자신이 직접 느꼈던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저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를 비추고자 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단지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마리나는 그토록 많은 고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이란 책인데요. 자연이나 예술,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받는 감동도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평범한 사람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부끄러운데요. 이 책을 읽고 제 블로그에 감동에 대해 썼던 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만 봐도 경이롭고 숲속을 걸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보도블럭 사이에 솟아난 풀잎과 앙증맞은 꽃에서 감동을 느낀다. 무엇보다 큰 감동을 주는 건 사람들. 사람이 감동이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다 다를까? 한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의 우주를 만나는 것.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건 하나의 우주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우리는 매일 수많은 우주들과 마주한다. 그러니 어떻게 감동받지 않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점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큰 감동이다. 과거의 기억 속 내가 아는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예고도 없이 떠오를 때가 있다. 누군가 나에게 했던 정다운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웃긴 말, 감동을 주는 말. 그냥 누군가의 웃는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은 나에게 감동이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